네, 2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총 세 가지로 준비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팔팔 끓어오르나 철강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주가 오늘만 오르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추세 자체가 좀 상승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왜 오르는 건지 본인 철강주들 이러한 인프라 관련주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 관련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실적이 좋았는데 좋아한 이유를 이제 보니까 미국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철강 수요가 좀 증가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나빠지기는 했지만 그게 포항 공장 침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향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도 철강주가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더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 또 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회 이후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놓고 봤을 땐 지금 건설 시장,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네. 해외랑은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금융 쪽 핵심 축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쪽을 부양하지 않고서는 자금 융통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회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경기 부양에서 부동산 정책은 빠질 수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빠르게 했던 시점은 이미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 PPI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물가가 일단 하락하는 국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연착륙 이야기 나오고 경착륙 이야기 나오다 착륙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역시 제가 찾아보니 이 철강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촉이 있는가 네. 하면 아니다. 최근에 철강가 상승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할 것이다. 업황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양측의 의견이 있거든요. 두 분은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보기에는 물론 이제 나쁘게 이제 보는 쪽을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일단 상승이 조금 꺾였다. 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철강에 같이 들어간 게 유연탄인데 유연탄 가격은 작년 10월 이후에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면 철강 가격이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일단 상승이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제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 이제 향후에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철강의 수요가 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섞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철강 관련된 부분이 물론 이제 수요가 이제 줄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그 외에 반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준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미국의 이제 인프라 법안이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프라가 관련된 건설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 수요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있을 것이다. 특별하게 아주 대폭적인 개선세는 까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하방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상황에서 철강주는
빠져도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약간 동의하는 게 물론 철강 산업이랑 건설 산업을 완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뭔가 가속화된 침체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도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네.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네. 중국 역시도 부동산이 망가지면 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 쪽에서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투자로 인해. 네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철강 섹터의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KRX 철강 지표 같은 걸 보면 박스권은 오늘 약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경기 침체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민감주인 철강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터키에서 이제 대규모 지진이 이제 일어났는데 터키가 유럽에 공급하는 철강 대부분을 생산하는 나라다라고 보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가 유럽의 세계 수출 2위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사 이익적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 추운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철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기가 2월까지고요. 네. 3월부터는 좀 성수기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 상승의 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올라요. 철강 업종 자체적으로 상승폭이 나타나고 물론 그 안에서 철강 옷을 입고 있지만 철강 아닌 다른 걸로는 뭐 포스코홀딩스 네, 그런 그렇죠. 것들도 속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업종 지수가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좀 종목별로 눈여겨볼 만한 걸 골라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강관 업체 중에 휴스틸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작년에 실적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한 측면은 있는데 여전히 작년에 그 나온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상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배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휴스틸 자체가 이제 과거에 주주 환원 정책이 제대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큰 영업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좀 못 올랐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각 회사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많이 이제 실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스틸도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까지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스틸 같은 경우 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외국인이 이제 1월 9일 날 이후에 지금 한 170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을 만큼 네. 외국인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 것도 조금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가격은 뭐 오늘 7,400원까지 올랐는데요. 뭐 그보다 조금 낮은 7,2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은 5,000원에 일단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스틸을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알아보시죠. 히토류 카드권은 중국, 유니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리뷰를 해봤는데 히토류 기술 수출 제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그와 관련해서 튀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주시죠. 오장도 그 상승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유니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상가에 지금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네.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항상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두 종목이고 여기에 더해서 동국 RNS 그리고 이제 뭐 자원 개발 관련주로 엮여 있는 뭐 해인 같은 경우 이렇게 한 4종목 정도가 좀 강하게 항상 시세를 좀 내는 종목들인데 여전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풍선으로 네. 촉발된 미중 갈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서로 양국 간의 견제는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다, 배터리다 여러 네. 분야에서 이 갈등이 촉발되고 오늘 히토류로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히토류 관련돼서 지금 법안 뭐 지금 수정안이 나왔다라고 지금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새삼스럽게 뭐 지금 다시 나왔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미중 갈등 관계가 지금 조금 더 부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풍선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
중에서 뭐 총 4개를 이제 일단 쏴서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중에서 2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정찰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와 같은 이렇게 풍선 국면에서 조금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엑시트 전략 중에 하나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좀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과 같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심화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히토류 관련된 부분도 일단 뭐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사용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는 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하긴 매번 만지작만지작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풍선 딱 사태 터지자마자 히토리를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이거 거의 기술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종목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있지만 산업으로 봤을 땐 워낙 히토리가 들어간 산업이 많으니까 국내 그렇죠. 기업들의 불통이 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건 이제 만지작거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히토류를 수출을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충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뭐 자석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자동차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히토류가 중국에서 이제 생산량이 뭐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높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이 히토류 관련해서 좀 뭐 동맹 아닌 동맹처럼 자원 개발을 위한 그런 로드맵을 이제 그리고 있는 부분들 그게 이제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은 지금 매년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거의 뭐 그 전에 한 90몇 퍼센트, 93, 4%에서 한 50% 이하로 이렇게 한번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히토류가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다른 나라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단기 이슈로 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그럼 단기로만 이 이슈로 수익을 보는 종목들은 처리하고 나오겠다. 네, 수익 챙기고 나오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일본이 끌고 중국이 밀고 제주항공 강세를 불고 있습니다. 진해에 이어서 제주항공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난해 일본인 관광객이 25% 정도가 제주항공을 이용했다고 해요. 제주항공을 유독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일본을 나가는 인구가 그 여행객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노선이 좀 다른 항공사보다 좀 빨리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잘 안 가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나고야 같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나가는 비행기 편수도 별로 없겠지만 항공편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고야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뭐 제주항공을 이용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인원 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단 뭐 그 제주항공 자체가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모션을 작년 이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무적인 그런 이제 안정성을 조금 확보한 차원에서 이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에 이제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철회 소식에 또 항공주들이 올라줄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먼저 포문을 끈 건 일본 시장이었고 이제 정말 큰 시장 중국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주항공은 현 주가에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움직일 만한 동력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19로 억눌러져 있던 뭐 그런 여행 수요 같은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눈으로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실적인데 네. 그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항공주들을 좀 유심히 봤던 부분도 결국 이제 이러한 여행 수요 때문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거의 이제 종식되어가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런 여행 수요에 따른 LCC 항공사들의 주가는 상승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LCC 항공사들 중에서 이제 기존의 1위 업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항공기들을 좀 늘려왔던 부분들이 코로나19 타격을 맞으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오히려 이제 좀 수혜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항공사들이 다 힘들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버텼던 게 오히려 더 잘 나간 게 대한항공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뭐 화물 수요 화물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좀 이야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은 장거리 노선보다 단거리 노선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테니 매력적인 건 LCC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봤거든요. 네. 이제 그럼 우리도 항공주 안에서 포트 비중을 대형 항공사보다는 중소형 LCC 쪽으로 넘겨보는 게 적절합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해외 여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오랫동안 해외 여행을 안 했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하다 보니까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지금 많이 여행을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지금 70%, 그다음에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80% 정도 회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뭐 이런 항공 업체들, 특히 이제 LCC 업체들에 대한 이제 수익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마일리지 관련된 또 이슈까지 같이 이제 겹치면서 조금 이제 그 자체적인 것보다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같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일단 중국 관광객들 관련돼서는 지금 뭐 중국에서 지금 단체 여행이 가능한 20개국에 일단 국내에는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되면 LCC 항공을 좀 더 지금보다 많이 이용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이미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돼서 어느 정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도 그렇죠. 생각을 해서 아마 상승은 지금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주연 대표님도 현 구간에서의 네. 어떻게 보면은 다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쪽 섹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선반영한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그러니까 한 2만 원 상단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이 항공사들, 이제 저희가 지금 LCC 항공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모회사를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K홀딩스라고 이제 제주항공사의 모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 섹터는 뭐 한동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5,500원까지 만약에 제주항공이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위에 있는 지주사단을 봐보자라는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오늘장의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